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아는 작품과 문학에서 말을 하는 아는 작품과 모르는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는 작품, 말 그대로입니다. 아는 작품입니다. 바로 교과서. 수능까지 간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아는 작품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쓰시는 출판사가 혹시 어디신가요? 혹시 학원을 다니고 계신가요? 일선의 학원들에서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가 거의 한두 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는 작품 수업할 때는 편하겠죠. 왜? 그 출판사에 나오는 작품들이 바로 아는 작품이고 그 작품을 가지고 내신에서 시험을 무조건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그 작품들이 아는 작품입니다. 바로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죠. 자, 그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자, 출판사 교재가 비상방한 교과서라고 합시다. 그 교과서 첫 번째 작품이 우리 윤동주 선생님의 자화상입니다. 물론 윤동주 선생님은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자화상이라는 작품은 공부하신 적이 없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스스로 그 작품을 분석해 봅니까? 보통 아는 작품이라고 일컫는 내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먼저 학교나 학원에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습으로 스스로 혼자서 먼저 분석을 해보는 건 어떤가요? 좋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예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끼고 처음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그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자화상이라는 작품 분석에 대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인터넷 강의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작품에다가 필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아는 작품을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손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작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역설법, 자, 여기가 역설법이다라고 하면 학교선생님이 인터넷 혹은 학원 선생님이 자, 여기가 역설이지, 알겠지? 그냥 넘어갑니까? 왜 여기가 역설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단은 그러면 역설법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거나 혹은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고학년인 경우 개념을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가 역설법이지 라고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죠. 그러면 본인은 역설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자기주도 학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왜 그 부분이 역설법인지 물론 학원,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본인 스스로 왜 거기가 역설법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 그게 바로 복습입니다. 저는 학원 학생들에게 저한테 수업 듣는 거,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단권화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쓰지 않고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교과서가 그러면 두 권이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쓴 교과서의 내용을 학교에다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이쪽에 옮기는 겁니다. 둘 다 아는 작품이잖아요. 두 번 들은 거죠. 똑같은 작품이니까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왜 이런 필기가 이루어졌지? 아, 이렇기 때문이구나. 학원 선생님께서도 똑같이 필기를 하셨네. 반대도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저는 필기를 안 했는데 학원에서는 필기를 안 했는데 학교에서는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이 과정. 이 단권화 과정, 자기주도적 단권화 과정이 아는 작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수업을 듣는 이 두 과정도 매우 중요하겠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듣는 퀄리티, 다음에 영상에서 이 이야기도 할게요. 수업 듣는 퀄리티도 정말 중요하다. 물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수업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듣는 퀄리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퀄리티, 듣는 퀄리티가 잘 이루어지고 단권화까지 이루어지면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개념 방법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제부터 문제라고 할게요. 개념 방법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아는 작품에서도 개념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그 과정에서 개념 방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개념 방법 문제는 수능에서
이 순서로 보통 많이 말을 하지만, 자, 그 다음 방금 수능 얘기가 나왔죠. 모르는 작품은 그러면 정반대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즉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 시험지에 있는 작품이 모르는 작품인 겁니다. 선생님, 그게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나올 수 있죠. 자, 윤동주 선생님의 자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자기 성찰이죠. 그러면 다음 중 윗글의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 5개가 나왔습니다. 그 5개에서 무엇을 찾아라? 성찰의 태도를 찾아라. 개념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개념 문제, 예를 들어서 역설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설법 부분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고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줄 친 혹은 다음 시들 중에서 A와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작품이 나온 거죠. 이게 내신에서, 물론 학교에서 정말 빡시게 내시는 학교 선생님이 지문에다가 모르는 작품을 빡 넣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멋있는 선생님이죠. 완전한 수능형이죠. 수능으로 가볼까요? 새 작품이 만약에 현대시에 가나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트렌드는 가와 나 혹은 가는 아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개 혹은 하나는 무슨 작품이 나오죠? 모르는 작품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하나는 아는 작품, 이게 수특수환인 겁니다. 수특수환으로 아는 작품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4문제 중에서 5문제 중에서 5문제까지는 요즘에 잘 나오지 않는데 4문제 중에서 해결할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남은 문제를 2문제가 되든 3문제가 되든 4문제일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2-3문제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2-3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르는 작품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2-3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를 읽는 방법이 있겠죠. 아까도 말했었던 개념 방법 연습, 개념 방법 문제, 이 손가락이네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는 작품은 선생님한테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잘 듣고 높은 퀄리티로 들은 다음 필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권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를 풉니다. 그게 아는 작품인데 모르는 작품은 그냥 본인이 읽어야 됩니다. 모르는 작품을 가지고. 그러면 수업 들을 필요 없겠다. 아니죠. 방법이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방법을 들으시고 그 방법대로 읽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습을 할 때 수능 특강이 예전에는 연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70, 50%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었나 이름이 인터넷 수능이 있었고 엔제 있었거든요. 그 책들 저는 학원들 학생들한테 다 풀렸습니다. 왜? 저도 방법 가르쳐주고 그 방법대로 그 책으로 연습해라는 겁니다. 저도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당연히 아는 작품도 있을 거고 모르는 작품도 있겠죠. 전부 다 아는 작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교재를 드리는 건 아마추어죠. 모르는 작품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되는 거죠. 정리됩니까? 아는 작품과 모르는 작품. 물론 독서로 조금만 넘어가면 독서는 전부 다 모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더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는 작품과 모르는 작품은 문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는 전부 다 모르는 작품, 아는 작품과 모르는 작품이고 아는 작품은 내신 대비.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 학원 등을 통해서 뚜뚜뚜뚜뚜 해야 된다. 모르는 작품은 모르는 작품이기 때문에 모르는 작품을 읽고 답을 찾아내는 그 방법을 익히고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학년에 따라서 잠시 이야기 드려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주로 아는 작품, 고2 때도 주로 아는 작품이지만 고2 때부터 모르는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고3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언제 하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짧게 핵심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달콤한 국어였습니다.